안녕하세요, 박효준입니다. 예, 어제 여기 풀을 다 베고 석회가루를 한번 뿌렸었는데 좀 속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강렬한 열이 발생하고 그런다고 해서 좀 긴장을 했었는데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. 물이 끓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대로 좀 물을 한번 줘봐서 이제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한 이틀은 정도 더 말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표고목을 들여 놓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보시면 어제 좀 많이 뿌렸어요, 생각보다. 근데 이만큼 어제 뿌린 만큼 이렇게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어차피 이 하얀 것들은 이제 표고목 들여오면서 이제 밟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제 여기 이제 하우스 안에 이제 표고목 세울 때 이거 기대 놓으려고 하는 이 파이프에 좀 석회가루가 좀 묻어 있어요. 어제 뿌리면서 묻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세울 적에 한 번씩 닦았고 기대 놓을 생각입니다. 어제 많이 긴장했었는데 혹시 여기 이런 끄트머리에 여기가 이제 안쪽이 비닐이거든요. 혹시 녹지는 않을까 어쩔까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아니면 이게 제가 이 석회를 받아 놓은 게 그래도 한 2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1년 넘어서 오래돼서 그런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제 뿌려본 결과 어제 뿌려본 결과 이렇게 말로 들었던 것보다는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 스프링클러 거의 다 이상은 없었는데 이쪽에 이제 끄트머리에 요 세 개가 좀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했고요. 이쪽에도 끝에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. 저도 이거 보기만 했지 어떻게 가는 줄을 몰라 갖고 한참 헤매다가 그냥 뽑으니까 뽑히더라고요. 근데 안 해보니까 이제 나사형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낄 적에 나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낄 적에 이제 안으로 파고들라고 고정되라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이제 뺄 적에는 그냥 잡아 빼니까 잘 빠지더라고요. 근데 돌려서 한번 빼봤어요, 처음에. 근데 안 빠지더라고요, 이게. 그런 원리는 아닌 것 같고요. 어제 이제 스프링클러도 교체를 다 했고 일단 이 한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기에 좀 말썽이 제일 심했던 스프링클러인데 물이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떨어지더라고요. 다른 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파였어요. 물이 계속 하도 떨어져 갖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가 여기 스프링클러 요 위치 바닥이 파였더라고요. 물이 계속 떨어진 자리인 것 같아요. 아이고 여기는 일부러 돌을 개놨습니다. 하우스에 물을 주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없어서 항상 이쪽에 고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돌을 받쳐서 좀 공간을 확보해서 물이 나가게끔 이 양옆으로 빠지면 좋은데 이게 좀 깊숙이 제가 공사를 할 적에 좀 요구를 했어요. 좀 깊게 좀 박아 달라고. 왜 그러냐면 이제 태풍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느 농장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2m에 한 번씩 공구리를 치는 데도 있어요. 평지 같은 곳에서는 이제 바람이 세니까 막아주는 데가 없고 그냥 평지면 바람이 세니까
2m 간격으로 이렇게 공고리를 안에다 치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이 기둥에다가도 2m 간격으로 공고리를 치더라고요. 이게 그렇게 안 하면 하우스 전체가 들려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대요. 그리고 이 기둥은 원래 이 폭이 저희는 최대 8m 폭까지 했어요. 이 폭이 8m가 넘어가면 이제 끄트머리를 용접을 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최대한 8m까지 해서 안에 기둥을 설치했습니다. 기둥도 8m 이상 넘어가야지 뭐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기둥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기둥을 뽑았다가 다시 꼈다가 할 수 있게끔 옆에 볼트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작업을 했고요. 가끔 이제 차가 좀 양쪽으로 들어오지는 경우도 있고 뭐 한데 혹시나 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특히 저 맨 앞에 기둥은 나중에 차가 혹시나 못 들어올까봐 그래서 분리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분리하게끔 해놨습니다. 근데 뭐 아직까지 분리한 적은 없고요. 이제 완도도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. 뭐 안 온다고 그랬었는데 귀농하고 1년 차에 뭐 강원도처럼 오더라고요. 그래서 속았다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. 여기가 그렇게 눈이 오면 금방 녹고 하긴 합니다.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요. 근데 한 번 오면 또 무섭게 오더라고요. 완도 뭐 역사 이래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눈이 엄청 온 적이 있어요. 그때 여기 완도에는 제설차 이런 게 없어요. 그렇게 눈이 그만큼 안 온다는 얘기겠죠.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갖고 아마 이틀인가 3일 동안 아주 교통마비되고 해남에서 제설차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. 그래서 평지 같은 이런 하우스들이나 주위 이렇게 소식 들어보면 눈 때문에 이제 내려앉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일부러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.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기둥을 처음에 공사할 적에 기둥을 설치를 했고, 이쪽은 제가 공고리를 안 치고 보여드려야 되는구나. 예, 이쪽은 공고리를 안 치고 좀 깊게 해서 안에 일자로 다 용접을 했어요. 원래 이렇게 그냥 기둥만 받게끔 되어 있는데 밑에를 파이프 갖다가 일자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걸 용접을 하고 조금 깊게 묻었습니다. 아직까지는 태풍이 와도 뭐 하우스가 흔들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면 비닐이 차광망하고 비닐하고 다 내리고 간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니까 날리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. 이제 다만 그전에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을 싹 내렸어요. 그러고 고정을 시켰거든요.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비닐 맨 앞부분이 좀 들떠요. 이게 앞에까지 다 작업을 한 건데 5년 지나다 보니까 계속 말려서 안으로 밀리더라고요. 저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저렇게 많이 밀려서 안으로 들어오고 펄럭거리고 많이 들뜨더라고요. 그래서 찢어질 뭐 경우도 있고 한번 찢어져서 저 위에 다시 고정을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 연도에 태풍 왔을 때는 비닐을 안 내리고 그냥 고정을 해봤어요. 근데 그래도 뭐 이상이 없더라고요.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바람에 비닐이 날리지도 않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우스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틀 정도 더 말리면, 아직까지 바닥이 덜 말랐어요. 아직 좀 촉촉하고요.
그래서 이틀 정도 더 말리면 이제 표고목을 들여와도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저 밑에 동들 작업하다 보면 뭐 2, 3일은 가니까 그때 이제 맞춰서 들여오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오늘은 그 밑에 하우스 어제 좀 이슬이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. 바닥이 좀 젖어 있는 거 보고 비가 왔었나 했는데, 혹시나 제가 비 안 잡혀 있길래 예초기를 트럭에다 그냥 놔뒀었거든요. 근데 와이프가 비 왔었나 보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침에 나와서 한번 돌려봤어요, 예초기를. 다행히 시동이 걸리더라고요. 뭐 젖어 있는 것도 많이 젖지는 않고. 그래서 오늘은 여기 두 번째 하우스에 일단 오늘 햇빛이 좀 세서 안에서 작업하기 더우니까 이제 비닐을 걷어 좀 올릴 거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걷어 올려야 되고요. 이제 걷어 올리고 고정시켜 놓고, 참고로 하우스 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려요. 이렇게 저처럼 비닐을 바깥에다 한 경우도 있고, 이 비닐을 차광망 안으로 한 데도 있고, 뭐 이중으로 한 데도 있고,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뭐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,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차광망보다 비닐을 먼저 더 바꿔주는 그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, 그게 짧거든요. 이 비닐은 한 4,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니까, 이제 차광망 안쪽으로 비닐을 할 경우에는 또 차광망도 걷어야 되고 다시 비닐하고 차광망 다시 씌우고 하니까 번거로우니까, 차광망은 한 10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위에다가 어차피 더 빨리 자주 갈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위에다 설치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저는 위에다가 비닐을 했습니다. 뭐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. 그건 본인 농장에 맞게,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두 번째 하우스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. 보시면은 어제 그 첫 번째 하우스 거기보다는 풀이 좀 있죠.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풀이 좀 많이 났습니다.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거보다 이제 조금씩 더 풀이 더 많습니다. 이제 오늘은 여기를 다 또 풀을 정리를 하고, 또 석회가루를 한번 뿌려주고 쿨러를 또 확인하고 뭐 해야겠습니다. 지금 비닐이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한 27도 정도 올라갔네요.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0도가 금방 올라갑니다. 이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. 그래서 하우스 이제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은 참 온도에 많이 민감해서 자주 들여다 봐야 돼요. 추우면 또 비닐을 내려줘야 되고, 한겨울에도 햇볕만 뜨면 이 안은 온도가 금방 올라가요. 그래서 또 열어줘야 될 때도 있고, 내렸다 올렸다 뭐 많이 바쁩니다.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. 이 옆에 이제 환기를 시키는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온도를 또 떨어뜨리려면 여기를 옆에를 열어줘야 되고, 또 올리려면 내려줘야 되고, 또 몇 시간 차이로 또 온도가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자주 가서 농장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.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온도 때문에 많이 내려줘요. 그래서 환기를 아침에 조금 시켜주긴 하는데, 제가 좀 해본 결과 온도 올린다고 이제 환기를 뭐 1시간 내로 해갖고 다시 비닐을 내려주고 하면 버섯이 좀 단단한 맛이 없어지더라고요. 조금 좀 말랑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버섯은 또 금방 크기는 해요. 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좀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제 온도나 환기 뭐 이런 거, 이제 노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자연적으로 맡기는 거라 뭐 크게 상관은 없으실 건데, 확실히 노지에서 나오는 표고가 단단하고 향이 좋습니다. 맛도 있고요. 근데 대신에 이제
그 양쪽으로 좀 수량적으로 좀 많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노지로 하시는 분들은 개수가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진도 같은 경우 한 15만 개 노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래서 저는 이제 하우스에서 한 2, 3년 하고 그거를 이제 노지로 빼서 노지에서도 한 1년, 2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해서 맞춰서 좀 양적인 면도 그렇고 품질적인 면도 그렇고 좀 좋은 표고버섯을 좀 제공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고 하면 또 오후 좀 한 4시 뭐 그 정도 되겠죠. 또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어제 너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와이프가 오랜만에 저녁에 이제 생선찌개를 해줘서 그냥 반주로 한잔 하고 좀 일찍 잤습니다. 오늘부터 이제 또 와이프가 저녁에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혼자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죠. 아무튼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차를 들여와서 방송을 다시 한번 키든가 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